선거 기간 중단했던 민생 토론회도 재개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렇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 1년 내내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동안에 240개인가 뭐 쏟아냈다며요. 그거 다 하지도 못한다며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생 토론회는 뭐냐? 이 맥락이면 국민의 목소리를 나는 직접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더 웃기는 거 뭐냐면 민생 토론 때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무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이게 대통령들이 국회에서 문제가 안 풀리거나 국회에서 예를 들면 여당이 뭔가 뒷받침을 안 해주거나 여당이 소수여서 국회를 돌파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직접 소통하겠다. 그러면 국민 핑계를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음. 국민 여론을 직접 듣겠다거나 국민을 직접 설득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그렇게 맞아요. 가겠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들으라고. 그죠? 안 듣잖아. 자기 혼자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 건데 듣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은 5천만 국민 전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선별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조용히 있을 만한 있을 만한 사람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민생 토론했고 사실은 하던 대로 하는 거다. 근데 김민하 평론가 역시 대단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답니다. 네. 국회를 중시하고 뭘 국회하고 풀어보겠다라는 방향이 전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는 이 기사에서 슬픔의 대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슬퍼요. 이제는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패배 입장을 밝히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슬픕니다. 이제는. 범야권에 190석이 넘는 의석을 내준 엄중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국민에겐 여전히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슬퍼합니다.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랄까 실망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국정기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일부 디테일한 부분들만 손보겠다. 민생 문제에 좀 더 섬세하게 집중하겠다. 이런 제가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모두 발언에는 3대 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등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총선 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대 야당과의 협조 없이 임기 내 국정과제 달성이 요하다라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임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 이런 게 언론적 수준에서 나올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제한적 수준일 거다라고 경향신문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요런 정도 내용이라고 하면 뭐 전혀 반성하지 않겠다. 난 나대로 그냥 계속 국정 운영하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뭐 대통령 국내에 모두 발언 생중계 또 한다니까 이거 예전 같았으면 이거 전파 낭비란 소리 나올 법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 말만 하면 다 생중계하냐? 그것도 좀 희한한데. 그것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게요. 대목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진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좀 이따 좀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일단 국정기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는 뭐 크게 지금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 협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태도 전환 이 부분인데 그런데 주목한 신문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숫자 집착 말고 의사들은 현장에 즉각 복귀해야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에 저렇게 눈에 확 띄게 올려놨던 것. 조선일보가 요즘에 뭐 TV조선 시청률도 뚝 떨어졌다고 하던데 총선 이후에 신문도 정치 얘기 많이 쓰면은 구독자들이 싫어한다는 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신문을 보는 구독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이 신문에다가 정치 얘기를 쓴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의 좋은 얘기를 하나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쓰는 거죠. 아니요, 내가 볼 땐 조선일보는 확실한 상업지야.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볼 때 정치 얘기를 지금 별로 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 이거 안 보고 싶어. 이거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그 중에서 딱 중요한 것만 우리가 다룰 거야. 뭐 요 정도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일면에다가 그것도 사이드 톱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 최고위를 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여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뿐 아니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서게 된 본래 이유인 공공,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논의하자라고 했고 특위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의사들에게도 이 즉각 현장에 복귀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부 내에서는 민주당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안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원래 제안한 협의체 얘기가 있고 거기에는 의정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의료계와 정부만 네. 참여하는 거니까 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살려볼 거니까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음.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선을 긋고 있다. 근데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나 정부의 대화 호소에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접촉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왜 가시 같은 내용인지 좀 이따 더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윤 대통령을 앞세울 가능성이 보통의 조선일보 지면의 어떤 그 논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오늘 윤 대통령이 밝힌다 이렇게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일면머리에다가. 왜냐하면 밝힐 거라는 걸 뭔가 전환 획기적인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일면머리에다가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할 거라는 걸 올렸을 거예요. 근데 별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은 야당이 뭔가 좀 더 힘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일단 키를 야당이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